청와대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여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한 명분 없는 장애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입니다. 주말 사이 정치권의 화두는 조혜주 위원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혜주 교수가 임명된 데 반발하면서 자유한국당 오늘로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단식 농성이라고 했다가 그게 무슨 단식이냐 이런 비난이 일면서 단식자는 지금 뺀 상태입니다. 그냥 릴레이 농성. 국회 보이콧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반대하느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유는 이거예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 특보를 맡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제 총선을 치러내야 하는 중앙선관위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중립성에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맡았던 민병두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국당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주말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좀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저희가 연결을 해봤어요.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혜주 상임위원.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만든 선거 백서에 특보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는 팩트죠? 예,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해봤습니다. 예. 결국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한국당이 문제 삼고 있는 건데, 아니다? 아니라고 하셨네요. 임명한 기억이 없다? 어떤 얘기입니까? 예, 대선 당시에 특보는 5,26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특보를 임명할 때 잘못하면 대선 과정에서 그 특보 한두 명이 갖고 있는 혹시 흠이 있어갖고 전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신청서, 예. 네.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싶다. 예. 동물복지랄지 여성이랄지 인권이랄지 지방자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총 26개 분야였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쓴 자기 어떤 경력, 이력 뭐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또 추천인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청서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추천인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였어요? 예.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놓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언론 기사에 갖다 검증을 합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혹시 하자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장이 발부가 되는데 5,260명 중에 조혜주 교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SNS에 올리신 글을 민병두 의원이 주말 사이에 올리신 글을 봤을 때는 신청서 얘기는 없었거든요. 임명한 기억이 없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만 쓰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신청서도 없다. 예, 그래서 오래된 일이라서 당시에 우리 총괄 실장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그래서 기억을 더듬었더니 우리 절차가 그랬었다는 것을 저도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낸 것이죠. 저도 신청서는 필수였구나. 이게 기억이 나신 거군요. 예, 저도 한 12명 정도를 제가 신청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총괄 특보단장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인 이름에 사인을 갖다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청서 다 뒤져보셨더니 신청서가 역시 없던가요? 당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마 지금 그 신청서하고 추천장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 특보 발령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발령장 발부 기록은 있는가 봅니다. 그 발부 기록에 보니까 조혜주 교수는 없다는 것이죠. 임명장이 5,260명한테 다 나갔어요? 네. 근데 조혜주란 이름은 임명장이 없다. 예,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가 우리 동지회랄지 또 포럼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쭉 해왔는데, 제가 그런 대선 이후에 활동에서도 또 대선 전에도 물론이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다시 한 번만 확인할게요.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단식까지 가고 국회 농성까지 가고 보이콧까지 간 거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서 낸 거 찾을 수 없고 신청서를 낸 적이 없는 거죠. 신청서를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낸 적이 없다는 거고 당에서도 찾을 수 없고.
예. 그리고 추천자도 없고. 추천자도 없고. 당연히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 추천자가 없을 것이고. 임명장 나간 기록도 없고. 예. 그러면은 백서에는 이름이 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백서라고 하는 거 인터넷에 도는 걸 좀 봤어요. 예, 예. 그때는 특보가 5,260명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한 70명, 50명 정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예. 또 분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개 분야가 아니라 15개 분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분야도 있고요. 특히 공명선거 특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지금 조혜주 위원이 공명선거 특보라고 해서 단 한 명 있는 거기에 써 있었거든요, 이름이. 예, 단 한 명,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단 한 명일 리가 없고요. 그 뭐 지방자치 특보, 언론 특보 있으면 이제 뭐 수십 명, 수백 명씩 됐겠죠. 예, 예.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한 명만 등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또 공명선거 특보라고 하는 분야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그러면은 지금 공명선거라고 하는 건 대개 이제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법률지원단, 예. 공명선거 대책위원회 예. 이런 곳에 그 판검사, 변호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대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죠. 부정선거 같은 것에 대해서 예, 예. 적발하고 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곳인데, 그래서 특보단이라고 하는 성격상은 공명선거라고 하는 분야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건 뭐 여야간에 정당을 해본 사람들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면 그 백서가 지금 가짜 백서가 돌아다닌다는 말씀이세요? 가짜 백서는 없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출간이 된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무자들 얘기는 아마 당시에 한두 명이 그걸 작성을 했는가 본데, 이런저런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랄지, 뭐 보도 자료, 뭐 등등을 다 취합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만약에 저희 특보단에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백서팀에서, 예. 특보단의 조직 체계랄지 명단을 갖다가 제공해달라고 했었으면, 예. 또 그걸 받아갖고 했다고 한다면, 뭐 이런 오류는 없었겠죠. 그럼 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좀 허투루 만들었다, 허술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났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다, 그렇게 보시는. 그런 감수가 안 된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백서가 원래 좀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대선 후에 만들어지는 백서들은?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정당이 이제 행정조직은 아니다 보니까요. 예, 예. 대선과 총선이 끝나면 선대위는 어떻게 보면 그 일시적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상설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성원 전부가 선대위 해산과 함께 해체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선대위가 해체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 그런 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기존 자료들을 갖다 이렇게 인터넷상이랄지 발표 자료 이런 것들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간혹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요, 조선일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그 전직 선관위원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채익 의원이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 고위직에 있었던 A라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인데, 그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보 명칭은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조 의원이 캠프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는 사실 다 알죠. 일선 직원들은 잘 모르고 중앙에 있는 간부 직원들은 사실 알죠. 소문이 다 났었거든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이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도 뭐 언론사에서 데스크를 했습니다만 수습 기자들 혹은 중견 기자들도 가끔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소문이 무성하다라고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자가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쓴 직업은 아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기사를 쓰는 사람의 본질적인 임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지금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소문이 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의 전 간부가. 소문이 다 났었다,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이 다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문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읽어보거나 자유한국당이 제공한 녹취록에 그 소문의 근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잖아요. 그런 소문이 파다하더라, 다 알고 있었다. 그게 전부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당이
또 그것을 또 다시 또 공당의 주장을 전달하는 언론이 예. 만약에 그런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소문의 근거를 한 번이라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A 씨는 누군지를 밝히든지 아니면 그렇죠. 그 A 씨가 말한 근거가 뭔지를 정말 밝혔어야 그분이 된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분인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편향성이 있는 분인지 뭐 정말 제가 그날 우리 양심선언이라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 위에 제목을 갖다 좀 너무 거창하게 양심선언이라고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가짜뉴스에 대응하자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가짜뉴스에 의존해 갖고는 그 정치가 제대로 된 길을 걸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장외로 투쟁 범위를 넓히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삼겠다. 릴레이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단식자는 이제 뺐습니다만 릴레이 농성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차라리 그러면은 청문회를 좀 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얘기를 나눴으면 어땠을까요? 저희 뭐 청문회 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할 일이 없죠. 청문회 열자는 입장이었고 앞으로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서 우리가 규명할 것, 소명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열어놓고 논의하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한국당에서는 근데 우리가 국회를 개혁하면서 하도 그 국회 일정 갖고 여야 간에 어떤 불모로 잡고 파행을 겪으니까 2월, 4월, 6월 국회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도록 정례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법이 이렇게 개혁된 이후에 처음으로 2월 국회 자체 보이콧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해서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파행이 길어지니까 계속 보이콧.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청문회 증인 채택도 좀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정면 돌파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전체 전국이 요거 하나에 걸린 문제는 아니죠. 지금 자유한국당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야구로 치면은 스트라이크는 안 던지고 위협구 빈볼만 자꾸 던진다 하는 얘기가 있고 축구는 유효 슈팅은 없고 똥볼만 찬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종의 이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 지도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거기다 또 전당대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국정 운영을 갖다가 원만히 같이 협력해가면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그들의 관심에서는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와 또 이런 걸 전당대회로 가는 과정에서 전국을 최대한 에스컬레이팅 시키고 또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율을 갖다 좀 끌어올리자 뭐 이런 전체적인 계산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청문회 하나를 갖다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만 들었는데 한국당 이야기도 듣고 싶었는데요. 한국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지금 14시간이니까 그렇겠죠. 단식 중에 5시간 반씩 5시간 반씩 간헐적 단식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에 좀 인터뷰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민주당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죠. 민병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시에 총괄 특보단장,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지냈던 분 민병두 의원 만났습니다.